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종목은요. 와, 진짜 롤러코스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베네피션트, 티커는 BENF입니다. 아니, 한때는 핀테크의 혁신이다 이러면서 시장에 딱 등장했던 회사가 어떻게 하다가 상장 폐지라는 진짜 벼랑 끝까지 몰렸을까요? 더 궁금한 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는 건데요. 베네피션트의 이 생존을 건 턴어라운드 스토리, 지금부터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화면에 딱 보이는 이 숫자, 마이너스 99.94%.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네, 좀 충격적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만약에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이 회사 주식에 1억 원을 넣었다? 그럼 지금 계좌에 6만 원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와, 지난 몇 년 동안 베네피션트 주가가 받아든 성적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주가가 좀 떨어졌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회사의 가치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한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죠.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어마어마한 주가 폭락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정말 하나하나 다 까보려고 합니다. 처음 이 회사가 내세웠던 그럴싸한 사업 모델은 뭐였는지부터 회사를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린 끔찍한 재무 상태, 그리고 그 와중에 살아남으려고 벌였던 그 처절한 몸부림까지 진짜 모든 걸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일단 이 베네피션트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 정체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미스테리한 주가의 주인공, 베네피션트는 어떤 회사고, 또 처음 시장에 나올 때 어떤 큰 꿈을 꾸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네피션트, 줄여서 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021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핀테크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처음 내세웠던 목표가요, 이게 아주 그냥 거창하고 명확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대체자산 시장의 민주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이나 아니면 큰 기관들만 들어가서 놀던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 높은 벽을 자기네 기술로 확 허물어 버리겠다, 이런 야심찬 꿈을 꿨던 거죠. 와, 대체자산 시장의 민주화. 말만 들어도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그럼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얘네가 뛰어들었다는 이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왜 스스로를 17조 달러 시장의 개척자라고까지 부르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베네피션트가 왜 그렇게 주목받았었고, 또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일단 대체자산이라는 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쉽게 사고 파는 주식이나 채권 말고요, 예를 들면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아니면 부동산이나 비싼 미술품처럼 소수만 투자할 수 있고 한 번 돈이 들어가면 빼기가 엄청 어려운 자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바로 돈으로 바로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 몇 초 만에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그럼 그 회사가 상장하거나 팔리기 전까지는 사실상 내 돈은 꽁꽁 묶여 있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꽁꽁 묶여 있는 이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으로 무려 17조 달러래요. 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경원이 넘습니다. 2경원.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잠자고 있는 시장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이 거대한 묶인 돈 문제를 베네피션트가 아주 기가 막힌 3단계 솔루션으로 파고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비즈니스 모델이 진짜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자, 첫 번째,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묶인 자산을 담보로 지금 당장 현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유동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생기는 그 수백 페이지짜리 골치 아픈 서류들 있죠? 그거 다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자산을 고객 대신 안전하게 굴리고 관리해주는 신탁 서비스까지,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해주겠다는 겁니다. 와, 투자자들 입장에선 진짜 제일 가려운 곳을 정확하게 긁어준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의 심장에는 알트액세스라는 자기들이 직접 만든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이 플랫폼 하나로 서류 올리고
심사받고 계약하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그냥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변호사의 회계사까지 다 불러서 몇 달은 좋게 걸렸을 일을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 운영하는 팀이 고작 55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베네피션트가 얼마나 기술로 효율을 뽑아내는데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떠세요? 와, 17조 달러짜리 시장을 혁신하겠다니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죠? 하지만 이제부터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냉혹한 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이번 세 번째 섹션에서는요, 진짜 재무 데이터를 보면서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마이너스 99.94%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베네피션트의 최근 1년 동안의 매출이거든요. 근데 숫자가 좀 이상하죠? 마이너스 794만 달러? 네? 매출이 마이너스라고요? 아니, 회사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곳인데 오히려 돈을 까먹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요. 물론 금융회사, 특히 투자자산을 다루는 곳은 보유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이런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든 간에 투자자 입장에서 매출이 마이너스다. 이건 그냥 이 회사가 돈 버는 본업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가장 크고 명백한 위험 신호인 겁니다. 근데 진짜 치명타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슬라이드에 집중해 주세요. 회사의 주주 자본이 마이너스 3,490만 달러입니다. 이 주주 자본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빚을 싹 다 갚고 나서 진짜 주인인 주주들한테 남는 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다? 그 말은 즉슨 회사를 지금 당장 정리해도 빚도 다 못 갚는다는 소리예요. 우리 집으로 치면 아파트 팔고 차 팔고 통장에 있는 돈 다 끌어모아도 은행빚을 다 못 갚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그냥 껍데기만 남았다는 최악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하냐면요. 단순히 재무제표에 찍힌 무서운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곧바로 회사의 생존 문제로 이어져요. 전 세계 최고 기업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시장은요. 상장된 회사들한테 너네 최소한 이 정도 재무 상태는 유지해라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주주 자본 기준이에요. 근데 베니피션트가 이 기준을 못 맞추게 되면서 나스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야말로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회사의 위기가 주가에 얼마나 처참하게 반영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25년 들어서만 36%가 넘게 빠졌고요. 1년 통으로 보면 65% 이상 폭락했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장기 성과 마이너스 99%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단기적으로도 투자자들 마음이 얼마나 싸늘하게 식었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데이터죠. 한마디로 시장은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는 2025년으로 넘어갑니다. 회사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던 그야말로 격동의 시간이었죠. 재무 위기의 상장 폐지 압박까지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회사 내부에선 어떤 드라마가 펼쳐졌는지 그 벼랑 끝 생존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5년은 진짜 정신없는 한 해였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6월에는요, 이 위기를 해결해야 할 CEO가 이사회랑 싸우다가 갑자기 사임해버립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이 그냥 뛰어내린 격이죠. 7월, 결국 회사는 상장 폐지를 막으려고 나스닥에 청문회를 요청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배수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8월, 이 위기 속에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보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비용 절감 노력이 드디어 효과를 보면서 2분기 실적이 개선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9월, 이 실적 개선을 무기 삼아 나스닥으로부터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간을 버는 데 성공합니다. 와,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꺼내든 카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잘라버리는 수준의 초강력 비용 절감. 2025 회계연도 4분기에는 운영 비용을 무려 91%나 줄여버립니다. 뭐 얼마나 많은 직원을 내보내고 사업을 접었을지 상상이 가시죠. 둘째, 흔들리는 배의 방향을 잡기 위한 리더십 개편.
CEO가 나가버린 혼란 속에서 스포츠 구단주로도 유명한 거물 투기자 토마스 힉스를 이사회 의장으로 데려와서 구원투수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던 상장 폐지를 막아내는 데 성공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이에요. 그래서 베네피션트는 이대로 그냥 가라앉고 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대박을 터트리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가 결 수 있을까요?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회사를 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운명의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상황을 딱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워트 분석인데요. 이걸 보면 모든 게 명확해져요. 강점? 당연히 알트액세스라는 기술 플랫폼이죠. 그리고 그 기술로 17조 달러짜리 거대한 시장을 먹을 수 있다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마이너스 주주자본이라는 치명적인 약점, 그리고 언제 목을 칠지 모르는 상장 폐지라는 칼날 같은 위협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교과서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를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월가의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 회사의 기술과 시장 잠재력을 보면 지금 주가는 말도 안 된다. 1년 안에 320%는 더 오를 거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2달러로 잡고 있어요. 엄청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감정 없이 차가운 데이터만 분석하는 AI는 뭐라고 하죠? 재무 상태가 너무 위험하니 당장 팔아라. 단호하게 매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희망적인 예측과 기계의 냉정한 현실 분석.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믿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베네피션트 투자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베네피션트의 이 이야기는 역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화려한 실패 사례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위대한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시작이 될까요? 17조 달러라는 무한한 가능성과 상장 폐지라는 벼랑 끝. 이 회사는 지금 그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 서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분석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